다음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정말 달라요. 이 다른 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물리 변화는요,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해요. 근데 화학 변화는 성질이 아예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서 한번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가 볼게요. 그릇이 깨졌어요. 이 그릇이 깨졌어요. 그래도 그릇은 그릇이죠. 모양은 변했지만 이런 걸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물에 넣은 잉크가 퍼졌어요. 물에 한번 잉크를 넣어볼게요. 잉크를 쏙 넣었어요. 그랬더니 잉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도 잉크는 잉크죠. 이거를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용광로에서 철이 녹았어요. 용광로에서 철이 녹았어. 그 말은 철이라는 딱딱한 고체가 액체가 된 거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상태 변화예요. 그래도 철은 철이죠. 그럼 얘도 물리 변화입니다. 설탕이 물에 녹았어요. 그래도 설탕은 설탕이죠. 이걸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금만 써놨죠 제가? 분자 배열은 변합니다. 이건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화학 변화를 한번 볼게요. 철로 만든 몫이 녹슬었어요. 그러면 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철이 아니에요. 철은 원래 검은색이죠. 그런데 녹슬면 무슨 색깔로 변해요? 빨간 색깔로 변해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학 변화예요. 고기를 익히면 냄새와 색깔이 변하죠. 생고기랑 맛있게 구운 삼겹살이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너무 달라졌어요. 냄새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맛도 다르죠. 화학 변화입니다. 사과의 색이 변했어요. 얘도 사과의 색이 변하면 다른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도 화학 변화예요. 종이가 타서 재가 됐어요. 그럼 걔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종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 뭐 빳빳하고 얇고 이런 성질이 재가 되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된다. 성질이 아예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요거 사과의 색이 변한다. 얘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얘는 뭐다? 얘는 물리 변화 아니고 화학 변화다.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물리 변화는 뭐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한다. 이 두 가지 기준 가지고 아래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김치가 씌어진다. 김치가 씌어진다는 건 전과 다르게 맛이 달라지고 김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달라진 거죠. 화학 변화입니다. 두부를 작게 자른다. 두부를요 작게 잘랐어요. 그래도 두부는 두부죠. 두부의 맛이 변하나요? 아니요. 그냥 모양만 변했어요. 얘는 물리 변화죠.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그래도 맛보면 다 아이스크림이죠. 얘도 물리 변화예요.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물을 가열했어요. 수증기가 되었어요. 그래도 물 분자는 여전히 물 분자예요. 얘도 물리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게 상태 변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상태 변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리 변화이다. 이걸 알고 가시면 헷갈리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김치가 씌어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로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재밌고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어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순물질은 뭘까요?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걸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순물질은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을 주어서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 밀도가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산소. 산소는 원소 기호로 5죠. 구리라는 물질은 Cu라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H2O라는 물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소금은 나중에 배울 건데 염화 나트륨 NaCl 이라는 이온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CO2라는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한 가지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수하다,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혼합물을 비교해 볼게요. 혼합물은요, 무엇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밥을 지을 때 쌀로만 지으면 순물질인데 잡곡을 섞어요. 그럼 뭐죠? 혼합밥이 되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혼합물은 섞인 거다.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섞였어요. 힘으로 분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잡곡도 분리가 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순물질과 다르게 혼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 밀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혼합물엔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공기는 뭐가 섞인 거냐면 질소, 산소, 수소 등등등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어요. 설탕물은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 거죠. 암석은요? 암석 여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암석은 석영, 장석, 운무 등 여러 가지 물질이 합쳐져서 화강암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암석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혼합물입니다. 우유도요. 우유 뒤에 성분표 보시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잡곡밥처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인 걸 뭐라고 한다? 혼합물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이 모형을 한번 볼게요. 가장 왼쪽 그림은 순물질, 중간은 균일 혼합물, 세 번째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써져 있어요. 순물질 그림을 보시면 같은 종류의 주황 색깔 동그라미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있었죠? 예를 들어 산소, 구리, 물 등이 있었습니다. 균일 혼합물 그림을 볼게요. 균일 혼합물은요, 일단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황 색깔 동그라미랑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있네요. 그런데 그 상태가 지금 어떻죠?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균일하다라고 하죠.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인 혼합물이다 입니다. 공기나 소금물이 그 예시가 되어요. 그런데 이 가장 마지막 그림 불균일 혼합물을 보시면 종류가 주황 색깔 동그라미, 파란 색깔 동그라미긴 한데 마구잡이로 섞여 있죠. 규칙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불균일하다,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불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각 모형과 그 모형이 어떤 물질인지, 순물질인지, 균일 혼합물인지, 불균일 혼합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산소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공기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우리가 어떤 물질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순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잠깐 기억을 해볼게요. 순물질은 뭐죠? 순수한 물질이에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고요. 혼합물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섞인 잡곡밥처럼
두 가지 이상이 섞인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한번 골라볼게요. 구리는 Cu, 구리로만 이루어져 있죠. 구리는 순물질입니다. 설탕은요? 설탕도 설탕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뭐 섞이지 않았죠? 설탕도 순물질이에요. 우유 볼게요. 우유는 우리 아까 배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네요. 탈락.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섞였네요. 두 가지 물질이 섞였으니까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구리와 설탕만 1번 골라주시면 돼요.